결혼식 전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강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걸려있는 옷걸이가 내일의 들뜬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불안의 미세한 파동이 감지되는 듯했다. 서연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무 분석가였고 특히 기업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 포렌식 회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숫자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꿰맞추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은 종종 거만한 대기업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그러나 내일 결혼할 강민준 한성그룹의 후계자는 그녀의 능력과 독립적인 성향을 존중해 주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한성그룹은 재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혼사는 이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순수한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녀가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바쳐 쌓아 올린 커리어와 재능이 결혼이라는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강서연으로 남고 싶었다. 그것이 민준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순조롭다는 낯선 의구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민준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 밖의 기척은 훨씬 더 조심스럽고 무거운 느낌이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준의 어머니이자 서연의 예비 시어머니인 최정아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서연을 대했고 그 차가운 태도는 서연에게 늘 불편함과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언제나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정아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서연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긴급함은 서연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서연 씨,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쳐요. 결혼식이고 뭐고 전부 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분주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최정아 여사는 서연의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돼요. 이 결혼은 서연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서연 씨의 인생 전부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심연의 바닥에서 들려오는 울림 같았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이유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갑작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준 씨와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한성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정아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귀에 가까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성그룹은 거대한 늪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위험한 곳. 그리고 당신은
그 늪에 던져질 재물이에요. 최정아 여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는 급히 방을 나섰다. 종이에는 런던행 비행기표와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부디 살아남아요. 서여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강민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속해 있는 한성그룹,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도망치라는 시어머니의 절박한 경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믿으라는 마지막 말.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결혼을 망치려는 사소한 갈등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그녀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과거의 사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기업의 비리를 파헤쳤지만 이번 일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녀의 삶과 사랑, 그리고 미래가 모두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을 믿으라는 최정아 여사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 숫자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왜 자신에게 해로운지, 한성그룹의 어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강민준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런던행 비행기 표를 찢었다. 그리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화려한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그녀의 사냥감은 바로 한성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을 통해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한성그룹의 모든 재무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밤을 새워 이메일과 전화로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결혼식 준비는 이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결혼식 전날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할 그날 밤에 인생의 가장 거대한 도전과 마주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서연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민주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사실은 파편에 불과했고 그 파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를 믿을 수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다. 서연은 결혼식 전날 밤 예비 시어머니 최정아 여사가 건넨 쪽지와 런던행 비행기 표를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한성그룹의 어두운 비밀과 얽혀 있으며 그녀의 재능이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라는 것을. 그녀는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예전 사무실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쌓여있던 서류와 커피 자국이 지난밤의 격정적인 소동과는 무관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정아 여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민준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최정아 여사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한성그룹은 이미 그녀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서효연은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성그룹의 최근 5년간 재무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여러 차례 훑어본 내용이었지만 그때는 연인의 가족이라는 감정적인 필터가 씌워져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숫자를 꿰뚫어 보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녀의 눈은 미세한 흠집, 미묘한 불균형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 눈에 띈 것은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였다. 5년 전 이 회사의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급등한 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정체불명의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컨설팅을 제공한 회사는 역의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연은 이 회사의 등기부 등본과 주주 명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거쳐 결국 최정아 여사의 친정 쪽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울렸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단순히 한성그룹의 위협에서 서연을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비리의 일부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과거 최정아 여사가 냉정하고 차가웠던 이유,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떨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는 복잡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조사를 확장했다. 한성 엔지니어링의 컨설팅 비용이 급증한 시점은 정확히 5년 전 한성그룹이 건설 중이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과 일치했다. 당시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부실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한성그룹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며 여론을 잠재웠다. 그러나 서연은 직감했다. 컨설팅 비용은 사고를 덮기 위한 검은 돈, 즉 로비 자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은 한성그룹 내부의 거대한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사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한 젊은 엔지니어가 부실 공사를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이내 삭제되었고 엔지니어는 행방불명되었다. 서연은 엔지니어의 이름이 윤태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윤태영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한성그룹 내부에서 소외당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 혹은 실종은 단순히 사고로 인한 희생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한성그룹의 최고 경영진, 즉 서연의 예비 시아버지인 강태수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한성그룹의 성공을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성공이 타인의 희생과 침묵 위에서 쌓아 올려진 거대한 모래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권력 남용과 오만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접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실제 위협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민준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으로는 그가 아버지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린 어쩌면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결혼을 청했을 때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능력을 존중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서연은 민준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비밀, 혹은 그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야 했다. 조사를 이어가던 서연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된다. 그녀의 예전 동료이자 유능한 데이터 분석가인 김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이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고 사라지자 걱정하며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한성그룹의 재무자료 일부를 넘겼다. 지훈은 자료를 분석하며 서연이 찾지 못했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이 최정아 여사의 친정 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후 다시 다른 이름으로 국내의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었다. 이 비리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의 목표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최정아 여사가 자신에게 왜 도망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친정 쪽 회사들이 이 비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최정아 여사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모든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진실을 쥐고 있는 인물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한성그룹의 비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결혼식 전날 밤 최정아 여사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경고와 함께 던져준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라는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그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내는 사냥꾼이었고 이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강태수 회장은 며칠째 폭풍 전야와 같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아들 민준의 결혼식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인 강서연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이었다. 세간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서연이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만하고 거만한 그는 한낱 재무 분석가에 불과한 서연이 감히 자신의 계획을 망치려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미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예전 사무실은 이미 완벽한 요새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해킹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고 그녀의 모든 작업 기록을 암호화했다. 그녀의 진짜 작업 공간은 도심의 허름한 창고 건물에 마련된 오직 그녀와 지훈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성그룹의 재무 데이터와 비리 관련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한성 엔지니어링의 부실공사 사고와 관련된 로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서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 한성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가 파산했다. 그 하청업체의 사장이자 당시 부실공사를 내부 고발하려 했던 이의 이름이 바로 강재준이었다. 그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한성그룹의 압박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그의 아들이 바로
5년 전 부실 공사를 경고하다 행방불명된 엔지니어 윤태영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 회장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서연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강 회장이 자신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을 취소한 순간부터 이미 위험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의 예전 직장으로 한성그룹의 법무팀이 찾아와 그녀가 재직 중 빼돌린 기밀 정보가 있다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들은 서연이 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커리어를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녀는 법무팀이 오기 전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의를 정리하고 심지어 예전 직장의 상사에게 자신이 한성그룹의 비리를 조사 중이며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 그녀의 상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지금까지의 그녀의 실적을 믿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압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수를 썼다. 그는 민준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민준을 설득했다. 물론 결혼을 통해 서연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술책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서연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지만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과 서연의 침묵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다니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민준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함정에 빠져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한성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5년 전 붕괴 사고 이후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하청업체 직원 이정호였다. 그는 사고 이후 한성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보상금은 그의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는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그 죄책감 속에서 매일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찾아가 무작정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조사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윤태영의 이름 강재준의 파산, 그리고 한성그룹의 비자금 흐름. 서연은 그가 보상금 때문에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것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판단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이정호는 서연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사적인 욕망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원했다. 그날 밤 이정호는 서연에게 5년 전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부실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이 녹취록에는 강 회장이 직접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것을 덮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거대한 음모와 권력 남용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선 정의의 투쟁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가장 극적인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 자신이 가장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순간일 것이다. 강태수 회장의 압박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결혼을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초기 단계의 오만함을 버리고 그녀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서연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녀의 금융 계좌가 동결되었고 그녀의 모든 SNS 계정에는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를 돕던 지훈 역시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그에게 협력했던 하청업체 직원 이정호에게도 강 회장의 수하들이 찾아와 마지막 경고를 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뒤를 돌아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서연은 지훈과 이정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들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조력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정호가 건네준 녹취록과 사진, 그리고 지훈이 찾아낸 비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분석하며 강 회장의 권력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횡령과 부실 공사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한성그룹이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의 거대한 축적물이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강 회장이 자신을 어르신이라고 칭하는 인물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송금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어르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서연은 이 인물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한성그룹의 해외 계열사들을 조사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어르신이라고 불린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위급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그에게 흘러들어간 돈은 한성그룹의 사업 인허가와 비리 사건을 덮는 데 사용되었다. 강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엮어 강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다. 부실 공사로 희생된 노동자들, 억울하게 파산한 하청업체 사장들, 그리고 권력의 탐욕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그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보고서가 단순히 강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강 회장은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정보망은 서연이 자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려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동원했던 어둠의 세력을 움직였다. 서연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가장 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찾아봐. 이 메시지를 받은 민준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말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금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USB를 발견했다. 민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비리들과 그 모든 비리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 최정아 여사가 런던행 비행기표와 함께 서연에게 도망치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괴물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해. 하지만 그 거대한 권력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 당신이 용기를 내준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민주는 서연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의 말 속에서 깊은 슬픔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정면 승부로 접어들었다. 서연과 민주는 각자의 위치에서 거대한 한성그룹의 어둠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강 회장은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수하들은 서연의 모든 사회적 연결망을 차단했고 그녀의 예전 직장과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그는 서연이 도망치거나 혹은 자신의 힘에 굴복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강 회장은 그녀의 침묵이 항복의 신호라고 믿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금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방역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 회장은 한성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갈라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그의 위세를 과시하고 그가 여전히 재계의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에 공표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초청되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아들 민준의 약혼식을 재발표하고 한성그룹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연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행사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 회장은 민준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섰다. 민준은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메시지를 받고 아버지의 금고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러나 서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희생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그의 양심을 찔렀다. 민주는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실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강 회장이 축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수천 명의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암전 사태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었다. 스크린에는 5년 전 한성 엔지니어링의 부실 공사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무너지는 건물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안전,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공사 일정부터 맞춰. 사고가 나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홀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강 회장이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리와 오만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당장 꺼.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영상에는 한성그룹의 비자금이 정치인들에게 전달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정호와 같은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강 회장의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짓밟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스크린의 마지막 장면에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강서연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때 홀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검찰 수사팀이 따라 들어왔다. 서연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의 거짓된 제국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겁니다. 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낱 재무분석가에 불과하다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권력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민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약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그를 아버지의 어둠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향한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수많은 언론들은 서연의 용기와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무대를 내려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그녀의 예비 시어머니 최정아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진실을 택한 민준과의 미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강태수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행사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강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와 관련된 비리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으며 한성그룹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강서연 한때는 이름 없는 재무분석가였고 한때는 한성그룹 후계자의 약혼녀였던 한 여인의 용기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연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정의로운 재무분석가,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친 여인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찬사와 명성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가장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정아 여사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처음으로 경고를 보낸 사람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막으려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했는지 알고 싶었다. 최정아 여사는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한성그룹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최정아 여사는 예전의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버린 채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 회장과 정략 결혼으로 맺어졌고 결혼 후 강 회장이 저지르는 추악한 일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친정은 강 회장의 비리를 돕는데 이용되었고 그녀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민준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는 괴물 같은 남편의 곁에서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서연 씨,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은 똑똑하고 당당하고 나처럼 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당신의 재능이 이 모든 어둠을 밝혀낼까봐. 그리고 그 빛이 나까지 태워버릴까봐. 최정아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당신이 도망치기를 바랐어요. 당신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어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죠. 내 침묵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서연은 최정아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고통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최정아 여사가 단순히 비리의 공범이 아니라 강 회장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서는 최정아 여사에게 오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선물했다.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 민준은 아버지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가정을 잃었다. 서연은 그를 찾아가 그의 아픔을 위로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당신은 용기를 냈고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게 당신 아버지의 죄를 덮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민준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내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약혼자가 아니지만 당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존재로 남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 더 깊은 가치로 묶여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의 뒤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한성그룹의 어둠에 갇힌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더 이상 기업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결혼식 전날 밤의 경고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만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 한성그룹 스캔들이 종결된 지 1년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다. 강태수 회장은 횡령 배임, 부실 공사 묵인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의 아들이자 서연의 전 약혼자였던 강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죄를 폭로하는 데 협력한 덕분에 양형에 참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최정아 여사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강 회장과 이혼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강 회장의 협박으로 인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였다. 그리고 서연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그림자 속에서 숫자를 파헤치는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퀄티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윤리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을 돕고 작은 기업들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회사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정의를 향한 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1년 전 그날 밤 최정아 여사가 건넨 떨리는 손길과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자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김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사건 파일을 건네며 웃었다. 이번에도 한성그룹 같은 거대한 녀석이네요. 강 회장과 연결되어 있던 정치인 중 한 명의 비리입니다. 서연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서연은 웃으며 파일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재능은 이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과의 싸움을 통해 단순한 정의의 시련을 넘어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약혼녀로 시작되었지만 한 여인의 정체성과 용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가족의 울타리를 잃었지만 더 넓은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신념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가끔 민준이 보내오는 근황을 들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진실과 용기라는 더 숭고한 가치로 영원히 묶여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